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때 국민 예능야구로 불렸던 JTBC의 최강야구가 어떻게 0.8%라는 충격적인 시청률로 추락했는지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고 구조적인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팬들의 기대는 뜨거웠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시 한 팀으로 뭉쳐 새로운 서사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회 만에 시청률은 1% 아래로 추락했고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망가뜨렸는가의 질문은 곧 팬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심수창과 이종범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수창의 향해 예능에 영혼을 판 남자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종범 감독의 합류가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심수창 50%, 이종범 25%, 나머지 25%는 JTBC의 책임이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팬심이 느끼는 절망의 비율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두 사람만이 이 참사의 원흉일까요? 아니면 그들 뒤에서 모든 걸 설계한 누군가가 따로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영상 속에서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이 본질을 잃어버렸는지를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강야구의 추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팬들이 느낀 배신, 제작진의 오만, 그리고 리얼리티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청률 0.8%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냉혹한 경고였죠.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팬들이 등을 돌린 순간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치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열어볼 것입니다. 심수창과 이종범이라는 두 인물,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카메라 뒤의 손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언제 최강야구에서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그 순간을 함께 되짚어보며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겠습니다. 심수창이라는 이름은 한때 최강야구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몰락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팬들은 왜 그를 첫 번째 책임자로 지목했을까요? 단순히 경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야구의 본질을 잃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시즌 초반, 그는 불꽃야구 시절 김성근 감독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부상을 이유로 훈련을 피하고 경기보다 방송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시절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프로의 절박함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심수창은 예외처럼 보였죠. 팬들이 보기에 그는 이미 프로가 아니라 출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시즌 3의 코치로 돌아왔을 때 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진짜 야구는 끝났다. 이건 예능쇼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귀는 프로그램이 절박함보다 웃음을 선택했다는 공식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심수창이 등장하는 순간 최강야구는 더 이상 승부의 현장이 아니라 캐릭터 쇼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야구인가 아니면 예능인가? 심수창의 리액션, 농담, 유쾌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수록 진짜 야구의 무게감은 사라졌습니다. 팬들이 사랑했던 건 웃음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잃은 순간 최강야구는 공허해졌습니다. 물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프로그램을 망가뜨린 건 사실입니다. 제작진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웃음을 택했고 그 웃음을 만들어줄 인물로 심수창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미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국 심수창은 자신도 모르게 프로그램 붕괴의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꽃야구의 긴장과 땀을 기억하던 팬들은 그가 등장하는 순간 TV를 껐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과거의 열정이 희화화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그를 선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능인으로 봤고 그것이 최강야구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단순히 한 사람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의 선택이자 제작진의 의도였습니다. 심수창은 상징이자 결과물이었습니다. 절박함이 빠져나간 자리를 웃음으로 채운 결과 최강야구는 서사를 잃었고 감동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어있는 구호뿐이었습니다. 최강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강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이종범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미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KBO 현역 코치직을 시즌 중에 내려놓고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의 감독으로 전격 합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팬들에게는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미래를 이끌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능의 무대로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팬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팬들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나? 왜 프로의 현장을 버리고 방송을 택했나? 그 질문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프로그램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 시절 김성근 감독은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패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생존을 강요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범의 리더십은 달랐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룰도 절박한 분위기도 사라졌습니다. 경기 중패하면 100만 원 각출이라는 가벼운 벌칙이 규칙처럼 제시되었고 선수들은 웃으며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촬영을 위한 장면이었죠. 팬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프로그램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위치였습니다. 이종범은 지도자와 MC,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스타였지만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익숙했지만 더그아웃 안에서는 흔들렸습니다. 경기 중 지시도 모호했고 패배 후 반성 대신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팬들은 말했다. 이건 이종범의 팀이 아니다. 그냥 콘텐츠일 뿐이다. 물론 그는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벼움은 최강야구의 본질을 흐리게 했습니다. 감독은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원해서 감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으로 그 자리에 앉혀진 것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더 큰 설계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스타성을 소비하기 위해 그를 감독 자리에 앉혔다면 그것은 야구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프로그램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리얼리티를 원했지만 대신 형식적인 연출을 봐야 했습니다. 이종범의 이름값은 컸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서사는 없었습니다. 불꽃야구의 혼은 사라졌고 남은 건 안전하고 무난한 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원한 건 불편하더라도 진짜였죠. 땀 냄새가 나고 눈물이 섞인 진짜 야구였습니다. 이종범의 합류는 그 진정성을 지워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강야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살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시스템 안의 하나의 톱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기획의 오만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팬들은 너무 많은 실망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종범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추억 속에서 전설이었지만 최강야구 안에서는 슬픈 아이러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선을 무대 뒤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심수창도 이종범도 단지 그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배우들에게 대본을 쥐어준 사람들, 카메라 뒤에서 전체 구도를 설계한 연출진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JTBC와 성치경 PD였습니다.
그들은 최강야구의 성공 공식이 이미 완성됐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름값 높은 전설적인 선수들, JTBC라는 플랫폼, 그리고 화려한 편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 오만이었습니다. 성시경 PD는 불꽃야구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김성근 감독의 혹독한 룰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한 자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할 승률 미달 시 퇴출이라는 냉혹한 규칙이 선수들에게 진짜 땀을 흘리게 만들었고, 그 절박한 순간들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 PD는 이 절박함을 불편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리스크라고 판단했고 결국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컵 대회 우승이라는 공허한 목표였습니다. 승리해도 패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서사. 팬들은 금세 눈치챘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불꽃야구는 생존이 걸린 이야기였지만 최강야구 시즌3는 단지 촬영 일정에 맞춘 에피소드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진 순간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제작진은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출연진 탓으로 돌렸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기획 철학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팬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팬들이 단순히 레전드의 얼굴을 보기 위해 방송을 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사랑한 것은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진짜 투혼이었습니다. JTBC는 이 본질을 잃은 채 포장만 남긴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중심의 편집, 억지 감동, 반복되는 포맷, 그 안에는 리얼리티도 땀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만 존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연출 방향도 문제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편집은 예능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던 경기 대신 리액션과 자막, 그리고 불필요한 유머가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는 더 이상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JTBC가 놓친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최강야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들의 기억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숫자로만 계산했습니다. 결국 성시경 PD와 제작진은 자신들의 오만으로 스스로 함정을 판 셈이었습니다. 성공의 이유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착각했고 시청자들을 통계로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0.8%, 단순한 시청률 수치가 아니라 JTBC의 기획 철학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냉정한 증거였습니다. 이 수치는 제작진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팬심이 떠나간 자리에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심수창도, 이종범도 단지 희생양이었습니다. 진짜 원흉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연출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심 대신 포장을 선택했을 때 프로그램의 생명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채널을 돌렸고 남은 건 텅 빈 시청률 그래프 뿐이었습니다. 0.8%의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오만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시청률 0.8%의 숫자는 단지 방송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번져나간 붕괴의 징후였습니다. 10월 26일, 시즌 최초의 직관 경기가 열리던 날, 제작진은 이 경기를 제도약의 발판이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관중석에는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이 텅 비어 있었고 응원의 함성 대신 냉랭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불꽃야구 시절에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5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팬들은 멀리서라도 달려와 그 열기를 함께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KBO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야구와 정규리그의 격돌. 그 선택의 순간 팬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야구를 택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고 현장 관중이 줄어드는 이유를 여전히 타이밍과 상대 경기력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표가 아니라 진심의 부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의 상대팀이었습니다. KBO 공식 일정에 따르면
그 팀의 선수 일부는 같은 날 다른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임시로 꾸려진 팀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 경기냐, 아니면 콘텐츠를 위한 연출이냐는 의심이 퍼졌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형식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최강야구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송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중석의 침묵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팬심이 떠나간 자리, 그리고 JTBC가 잃어버린 신뢰의 흔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제작되고 있었지만 이미 시청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웃음과 리액션이 이어졌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감동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리얼리티의 껍데기만 남은 최강야구는 스스로를 소비하며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불꽃야구 시절의 긴장감, 정근우와 박영택의 티키타카, 경기 전부터 느껴졌던 전장의 냄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멘트와 억지 감동이 방송을 채웠습니다. JTBC는 여전히 시즌4를 준비 중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팬들은 그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는 사라졌다. 남은 건 껍데기뿐이다. 시청률 0.8%는 그들의 냉소가 숫자로 변한 결과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라진 팬심은 이제 현실의 좌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최강야구는 텅 빈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그 프레임 안에 관객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진심이 없는 콘텐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너무도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